오늘은 원단을 재단하고 자수 도안을 옮겨서 수를 놓는 순서까지 함께 해볼게요. 우선 베이지 아사에 도안을 그려주세요. 목선에 시접 센치에 표시해 주시고요. 뒷판은 골선이죠. 대칭으로 그려주세요. 수성펜은 사용할 때 잠깐이라도 바로바로 뚜껑을 닫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뚜껑을 열어두면 펜이 금방 날아가거든요. 목선은 1cm 시접, 나머지는 5mm 시접을 전부 그려주세요. 소매 패턴도 그려주시는데요. 앞, 뒤 모양이 다릅니다. 원단에도 앞뒤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커프스는 늘어나지 말라고 식서 방향을 맞춰서 원단에 옮깁니다. 전부 시접을 그려주세요. 이제 재단을 하는데요. 앞판이랑 소매는 자수를 놓기 위해서 일단 넉넉하게 이렇게 넓게 남겨두세요. 앞쪽 표시도 꼭 해주세요. 뒷판이랑 헷갈리기 쉬워요. 배색 아사 원단에 옆판을 대칭으로 2장씩 그려주세요. 시접을 남기고 재단합니다. 이제 자수 원단에 소매를 그리는데요. 제가 키트에 넣어드렸던 원단이 품절이라 영상에서는 부득이 다른 자수 원단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수 원단은 잘 보시면 겉과 안이 있어요. 자수가 지글거리고 깔끔하지 않은 쪽이 안쪽이고요. 겉면은 자수가 매끈합니다.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원단 안쪽에 소매 도안을 옮겨주세요. 자수 원단은 수놓인 부분이 두꺼워서 바느질할 때 걸리적거릴 수 있어요. 제가 키트에 넣어드린 자수 원단은 자수실의 두꺼운 부분이 거의 없는 디자인으로 골라서 구성을 했어요. 자수실이 적어야 작업하기에 좀 편하더라고요. 중심 표시랑 주름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모두 표시해 주시고요. 총 2장을 그려주세요. 시접도 모두 표시해서 재단합니다. 앞판과 소매는 넉넉히 남겨두셨다가 수를 먼저 놓고 의상 패턴 도안을 한 번 더 그려서 수 놓으면서 원단이 줄어든 걸 보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재단해서 모든 면에 올풀림 방지액을 발라주세요. 소매와 커프스, 뒷판, 옆판 모두 모든 면에 올풀림 방지액을 발라줍니다. 이 의상은 안감이 없어서 모두 시접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앞판이랑 소매에 자수 놓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도안을 천에 옮겨야겠죠. 바닥에 앞판 패턴을 놓고요. 그 위에 앞판 원단에 겉이 보이게 겹쳐주세요. 아사 원단이 얇기 때문에 도안이 비쳐요. 문진으로 움직이지 않게 눌러놓고 열펜으로 도안을 따라서 그려줍니다. 의상 패턴은 안쪽에 그렸고요. 자수 도안은 겉쪽에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 핀휠 도안은 기둥 개수가 꼭 도안처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둥글게만 그려두세요. 이런 식으로 도안을 모두 옮겨주세요.
이제 소매도 똑같이 자수도안을 옮깁니다. 그런데 소매는 대칭이잖아요. 위쪽 부분, 앞뒤 다른 부분은 자수 옮길 때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아랫선만 맞춰서 도안을 옮겨주세요. 직선 도안이라 아랫선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술을 놓았어요. 순서는 제일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술을 놓고 나면 울기도 하고 그런 상태니까 다림질을 한번 해줄게요. 폭신한 다리미판 위에 뒤집어서 뒤쪽에서 다림질 할게요. 다림질판이 너무 딱딱하면 수건을 깔고 그 위에 원단을 올려서 다려주세요. 너무 누르지 마시고요. 스치듯이 다려주세요. 너무 누르거나 앞쪽에서 다림질하면 자수가 눌려요. 다림질 후 패턴을 다시 한번 그려주세요. 처음에 그렸던 패턴은 술을 놓으면서 원단이 울어서 아마 처음과 맞지 않는 상태일 거예요. 다시 한번 패턴을 그려서 재단을 합니다. 소매도요. 똑같이 다시 한번 그려서 재단합니다. 아웃라인 스티치, 체인 스티치 이런 자수 기법은 다른 챕터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번 수업에서는 이 옷의 수조는 순서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줄기 부분 먼저 수놓으세요. 아웃라인 스티치 한 가닥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인 스티치를 한 가닥으로 합니다. 꽃, 하트, 체인 스티치고요. 핀휠 부분 가운데에도 한 가닥 체인 스티치예요. 그 다음에 블랭킷 핀휠 스티치를 하시는데요. 이건 사실 그냥 블랭킷 스티치랑 똑같은 거예요. 블랭킷 스티치를 둥글게 돌아가면서 하면 블랭킷 핀휠 스티치가 되는 거예요. 몇 개를 하실지는 동그라미 돌아가는 거 봐서 하시면 됩니다. 정교하게 하실 거면 기둥 미리 그려놓고 개수 딱 맞춰서 해주시고요. 목선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요. 미리 수놓은 체인 위로 핀휠이 올라가면 안 돼요. 만나는 부분에서는 체인보다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어 주셔야 체인이 더 도드라지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제 잎사귀를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수놓습니다. 실 2가닥으로 해서 잎사귀에 볼륨을 줄게요. 이 부분은 도안에는 없는데 제가 더 추가한 거고요. 사용된 스티치 안에서 다른 부분에 잎이나 꽃을 추가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꽃 추가한다고 스파이더 웹로즈 이런 걸 넣으시면 이 현재의 도안 전체 분위기와 맞지 않으니까 추천하지 않고요. 지금 사용된 스티치와 도안을 응용해서 가미를 잘하면 어우러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프렌치 넛 스티치로 포인트 자수를 해주시면 앞판 자수는 완성입니다. 이제 소매. 소매는 정말 간단한 자수예요. 간단한 스티치만으로 얼마든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또 초보분들은 자수 너무 어려우면 완성 못하고 포기하실까봐 잘 못 만들더라도 완성은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만드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어렵다는 핑계로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쉬운 스티치로 해볼 겁니다. 바로 스트레이트 스티치예요. 우리말로 하면 홈질이에요. 홈질. 너무 곱게 하면 문양이 안 드러나니까 2mm 정도 바늘감으로 술을 놓아주세요. 십자수실 한 가닥을 사용합니다. 가운데는 별 모양이죠. 스타 스티치라고도 하는데요.
스트레이트 스티치의 응용이에요. 지판과 소매에 술을 놓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자수 의상 예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옷들도 거의 다 이번 수업에 사용한 스티치들로 구성된 도안이에요. 배색을 할 때 이번 수업의 에스닉 원피스는 보색 계열로 경쾌한 배색을 했죠. 수시를 원단색이랑 동색 계열을 써주시면 또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이 브라운색 의상은 원단색이랑 더 비슷한 배색이죠. 눈에 띄게 도드라지지는 않지만 이 자수가 있는 거랑 없는 건 완성도에서 엄청 차이가 느껴지게 돼요. 실물이 무척 고급스럽게 완성이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본 의상들 있잖아요. 티어드 원피스 칼라에도 술을 조금 놓는다든지 민소매 원피스나 선드레스에도 술을 좀 가미한다든지 하면 다양하게 자수를 의상에 적용해 보실 수 있어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퍼프 소매와 커프스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